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 공부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아직도 영어로 말할 때 두려우신가요? 아니면 해야 하긴 하는데 아직도 시작하기 싫어서 망설여지시나요? 오늘은 왜 영어 공부가 하기 싫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영어 공부 보스팅은 아니지만 어쩌면 우리 한국인에게 숙명과도 같은 영어 학습이 주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어 선생님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점을 꼭 이야기해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제 유튜브 영상에서도 똑같이 들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음성으로만 제작하는 어떤 팟캐스트 스타일의 유튜브 영어 공부 채널을 만들려고 준비 중인데요. 나중에 오디오북으로도 이런 저의 생각과 경험들이 에피소드로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목소리를 녹음하고 있네요.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오늘은 총 3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어 공부하기가 싫은 첫 번째 이유.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 여러분,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왜 영어는 못한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이 출발할 텐데 왜 잘해야 할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취미로 기타를 배우든 뜨개질을 배우든 아니면 하다못해 취미로 뭔가를 할 때 여러분은 못하는 상태, 경험이 전무한 상태가 기본 상태일 것입니다. 그러나 영어는 노출된 시간과는 관계없이 당연히 기본 상태가 못하는 상태로 디폴트 값이 맞춰져야 될 텐데 왜 전 국민들이 자신들이 영어를 잘해야 되는 상태야 라고 디폴트를 맞추고 있는지 저로선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사실 이해는 되죠. 엄청나게 많이 오랫동안 영어에 노출되었고 도전해 왔는데 영어는 당연히 기본이 아니냐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한국 사람들은 오늘도 영어로 한 문 정도 말할 이유가 없이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영어를 못하는 게 정상이고 잘하는 게 비정상이어야 하는데 거꾸로 한국은 영어를 못하는 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로 여기니 어떻게 각종 취미를 배우듯이 영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취미 보컬, 취미 미술, 취미 발레, 취미 요가란 말들이 왜 나왔는지 정말 이해가 되더라고요. 반면에 취미 영어는 아직도 뭔가 다른 단어들과는 어색하게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어를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예외적으로 잘하는 것을 칭찬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일이 아니지만 못하는 우리 자신을 경멸하고 실망하고 부담감을 준다면 어떻게 그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셋부터가 영어 공부를 하는 것, 영어 학습을 하는 것 자체에 굉장히 큰 방해가 되는 요소라고 생각하며 그것이 가장 큰 1순위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영어가 하기 싫은 두 번째 이유. 다른 사람들의 시선. 첫 번째와 비슷한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인 종특이기도 하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점인데요. 이것은 언제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가서 영어를 써야 하는데 주변에 같은 한국 사람들이 있을 때와 아무런 한국인도 없이 여러분 혼자서 영어를 사용해야 했던 경험들을 돌이켜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뭔가라도 말하고 뭔가라도 도전하면서 영어로 어떻게든 의사소통이 잘 됐다고 영어를 더 잘하고 있었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사실 영어 실력이 바뀐 게 아니라 영어에 대한 압박감이 영어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영어를 사용하는 순간 주변 사람들이 나의 영어 실력으로 나를 평가하는 게 싫어서 더 숨어버린 걸지도 모릅니다. 영어를 잘해야 한다는 중압감과 함께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어를 잘 못하는 것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마음 상태가 우리로 하여금
영어를 더 싫어하게 만든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주변의 시선만 내려놓는다면 더 즐겁게 영어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끝으로 영어 공부하기 싫은 이유, 마지막 이유로는 아무리 해도 티가 나지 않는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강력하고 설득력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이건 정말 티가 안 나요, 사실. 이것은 가장 흡사한 어떤 행위인 다이어트, 운동과 같은 것들 영어 공부와 비교했을 때 알 수 있는데요. 운동을 열심히 하면 사진으로 남기고 주변의 평가와 시선도 바뀝니다. 시각적이기 때문에 그 피드백 역시 영어 공부에 비해 즉각적이고 직접적이죠. 운동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보통은 8주에서 3달 사이에 눈에 띄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완벽하게 몸매가 좋다가 아니라 before, after 느낄 수 있어요. 시각적으로. 그런 영어를 8주에서 3달 한다고 20년 넘게 못했던 영어가 술술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린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에 투자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어려운 건데요. 그 시간에 더 즉각적인 피드백과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운동, 게임하는 거, 그런 게 더 편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하는 행위는 깨진 독에 물을 붓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더 하기 싫은 것이겠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영어 공부를 한두 달 했다고 즉각적으로 결과가 나왔다면, 그게 만족스러웠다면 이 나라 전체 거의 대부분의 성인들이 영어에 대한 크고 작은 트라우마를 겪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민족이 누굽니까? 우리 하면 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극복했고 전란도 극복했고 IMF도 극복했습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영어는 여전히 문제의 대상이고 돌파해야 하는 장애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도 마찬가지고 각종 매체에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에 대한 태도, 그리고 영어를 못하는 사람에 대한 초롱 섞인 반응을 보면 하나도 바뀐 게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영어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영어를 싫어하는 3가지 이유를 우리 스스로가 인정해야만이 진정으로 자신이 원해서, 자신을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스스로가 우리 내부로부터 만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런 글과 오디오를 포스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한 분이라도 이 글을 읽고 제 목소리를 듣고 조금이라도 더 긍정적인 그리고 적극적인 마음가짐으로 영어 공부를 시작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작업들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짧지 않은 시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제 유튜브 채널도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또 좋은 그래머 뉴즈 베이직 강의 그리고 영어 공부와 관련된 저의 생각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서울에서 1:1 수업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으로도 영어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각종 수업 문의는 여기 기재되어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